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2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권 진입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또다시 주목이 됩니다. 5월 초 등판설, 5월 중순 등판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정치권에 등판할 그런 채비를 차리는 동안 범야권에서는 질서 재편이 한창이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금요일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또 전당대회 준비를 할 거고 당대표 경선을 하는, 그리고 또 안철수의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 여기도 계속 그 협상을 진전을 이뤄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장외에 있죠. 근데 여전히 지지율은 1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최근 들어서 약간의 상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이겁니다. 4.7 보선 후에 윤석열 외의 국민의힘, 범야권, 대권 주자들이 원래 있었죠. 지금 오세훈은 서울시장 되고 그렇게 했지만 안철수도 다시 대권 주자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만 해도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여러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존재감을 부쩍 가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의 잠룡들이 윤석열 외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이 맞물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범야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플랜 B 이야기입니다. 플랜 B, 차기 대권 플랜 B. 플랜 A는 지금 아무래도 윤석열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윤석열과 같이 정권을 탈환을 하는, 정권을 가져오는 그런 계획이 플랜 A죠. 윤석열을 김종인에게 뺏기지 않고, 금태섭에게 뺏기지 않고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여서 정권 창출을 하는, 그것이 플랜 A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이 중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대권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검정에 따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마를 못하든지, 아니면은 정치권의 이합집산 과정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출마를 못하든지, 혹은 제3지대에서 국민의힘과 별개로 출마를 하든지, 이런 상황,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이 없어지는 상황,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난감하죠. 낭패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주자들,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이런 주자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죠.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 B, 윤석열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른 연계작용으로 기존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존재감을 부쩍 가시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이 기존의 주자들은 윤석열의 대항마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을 일단 많이 공격을 합니다. 범야권 안에서 기존의 주자들이 윤석열을 공격을 하는데, 윤석열 하나만 놓고 공격을 하자니 벌써부터 무슨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재명, 여권의 1위 주자 이재명에 대한 공격도 같이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히 유승민, 홍준표 두 대권 주자가 윤석열을 때리는 강도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본인들의 대권 주자로서의 위치를 찾기 위한 그런 의도된 공격이죠. 자, 일단 중앙일보 신문 기사를 보시면은 일단 국민의힘이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영남당, 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 승리가 독이 된 국민의힘, 이렇게 일단 중앙일보는 표현을 했습니다. 굳이 승리가 독이 됐다고 보는 것은, 이것은 김종인의 말입니다. 김종인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이 제목을 달았는데, 저는 여기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 아래 보시면은 윤석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플랜 B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플랜 B는 제가
뭐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던 이야기지만 여기서도 플랜 B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위에 뭐 독이된 승리 이것을 제가 동의하기보다는 그 아래 플랜 B 이야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대선 인물란에 윤석열 영입에 목매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윤석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 플랜 B를 세워야 된다. 자, 윤석열 두고 내전 이 부분은 야권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구의 일변도다.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새 원내대표 후보군 또 자기 당대표 주자들도 대체로 윤석열 영입을 공약의 우선순위로 뒀다. 윤석열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김기현, 조혜진 의원은 서울법대 선후배라는 점을 권성동 의원은 검사 때 같이 근무한 인연을 내세우며 영입을 자신을 하고 있다. 윤석열 마케팅을 서로 경선에서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본인은 지난 3월에 사임을 한 후에 정치적인 발언이나 입장 표명을 극도로 삼가고 있는 상황이죠. 당 일각에서는 이러다 윤석열이 불출마를 하거나 이 중도 사퇴라도 하면은 어찌할 거냐,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초선으로 출마하려고 하고 있죠. 김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이 처절한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고 또 윤석열이라는 외부 인사의 피를 빨면서 기생하려 한다. 김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 다시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는 윤석열 선 검증, 윤석열을 먼저 검증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야권 대선 주자가 되면 민주당이 집중 공격을 할 게 뻔한데 그 전에 먼저 검증해보자. 이런 주장이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그 서울경찰청장 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윤석열 검사의 수사를 받았었죠. 김용판 의원은 본인이 최종 무죄로 판결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제가 일전에 김용판 의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본인이 윤석열에게 수사를 당했는데 윤석열 그 검사가 인디언 규제식 수사를 했다. 인디언 규제식 수사. 인디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규제를 지내는 것처럼 뭔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그런 검사를 했다. 그런 수사를 했다.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죠. 본인이 책에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하라. 입장 밝혀라. 이것을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그 저변에서 국민의힘 저변에서 이런 그 기류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기류들을 바탕해서 기존의 대권주자들이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영남일보, 제가 문당권의 영남일보는 오면 기사를 보시면은, 자, 야권 잠룡 3인방,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우리도 언제든 반등 가능하다. 그래서 대권 행보에 본격 나섰다는 기획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야권 3인방에 초점을 맞췄죠. 이 3인방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에서 계속 정치를 했고, 홍준표 의원은 대구에 지난 21대 총선 때 대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TK 주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희룡 제주도 지사도 있습니다. 자, 일단 홍준표는 아직 복당이 안 됐죠. 그래서 야권 통합이나 복당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야권 통합을 하면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복당이 되겠죠. 유승민 의원은 경제 전문가 이 이미지를 부각을 하고 있고, 원희룡 지사는 최근에 다음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 도지사에. 그래서 대권에 올인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의 급부상으로 여론의 시야에서 한 발 비켜나 있지만 이 3인방이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경륜을 다져온 자기 주자군인 만큼 언제든지 반등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마지막 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승부를 걸겠다는 입장이고, 국회 앞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사무실을 내고 금주하겠다, 술도 안 먹겠다, 금연하겠다, 담배도 안 피겠다 이러면서 이런 사실까지 공개를 하면서 일단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잠룡들이 지금 윤석열을 제외한 잠룡들이 각각 개별 인터뷰
그리고 SNS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본인들을 알리는데 다시 적극 나서고 있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처음에는 윤석열도 빅텐트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한번 슬쩍 견제를 했죠.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하지 않느냐. 너무 과했다. 그렇게 한번 슬쩍 견제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이재명 먼저 때립니다. 유승민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만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죠. 법야권 입장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 기본 소득하는 이런 것은 허구다. 나는 평생 해온 경제로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 인터뷰 중에서 다시 윤석열 부분만 빼서 보겠습니다. 윤석열 부분을 보시면은, 자, 현재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선 1년 전 지지도는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변화무쌍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후보 지지도 역시 정권 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과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도 그래서 높은 것 같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합니다. 윤석열이 대구 고검에 근무할 때 대구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처음 봤다. 서울에서 식사한 적이 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호감이 가더라.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견제를 합니다. 견제에 자락을 깔죠. 윤석열이 국가 미래 비전과 정책을 놓고 당당하게 나와 경쟁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정치인들의 말 속에는 항상 뭔가 이렇게 행간을 읽어봐야 됩니다. 뼈가 다 있죠. 정치인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오래난 정치인들은. 자, 이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은 윤석열에게 과연 국가 미래 비전, 정책이 있느냐 이것을 반문하는 겁니다. 평생 검사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차별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홍준표, 이재명, 윤석열 동시 때리기 한번 보시죠. 홍준표의 동시 때리기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 6면 하단 보시면은 조폭, 양아치 리더십, 홍준표, 윤석열, 이재명 동시 가격. 양아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양아치, 조폭 리더십, 양아치 리더십. 자, 이게 이 조폭 리더십, 양아치 리더십을 설명한 말을 들어보시면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NS에서 조폭 리더십이 형님 리더십으로 미화가 되고 양아치 리더십이 사이다 리더십으로 둔갑하고 응답률 5%도 안 되는 여론조사가 활기를 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자, 문재인 정권 초기의 검찰은 이 홍준표 전 의원의 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홍준표 의원이죠.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법까지 신설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을 사냥하는데 견마지로를 다했다. 이른바 정치수사를 자행했다. 그 바람에 어떤 사람은 벼락 출세를 하기도 하고 검찰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행세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돼서 적폐 수사에 앞장섰던 윤석열을 겨냥한 말이죠. 그 다음에 사이다. 이것은 이재명을 공격한 겁니다. 양아치 리더십이 사이다 리더십으로 둔갑하고 있다. 상당히 홍준표답게 거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홍준표 의원은 다른 SNS 글에서도 윤석열을 정치검사라고 몰아세웁니다. 홍준표 의원도 검사 출신이죠. 과거에 모래시계 드라마의 주인공 실제 인물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를 드리면서 이 윤석열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본인들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장 외에 있는 윤석열보다는 국민의힘이 먼저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플랜 B와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윤석열, 국민의힘
당권 도전자들의 윤석열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오는 원내대표나 다음에 또 선출될 당대표, 최고위원 이런 지도부는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기 대권 주자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한국일보 오면을 보시면은 원내대표 출마자 4명에 대해서 현안들을 쭉 물어서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과 무소속, 홍준표 무소속 복당은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과 접촉하는 것은 아직 약간의 거리를 두는 원내대표 출마자 4사람입니다. 이 끝나면 당대표 경선이 있죠. 최고위원 경선과. 자, 원내대표 출마자 4명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그 중에서 윤석열 영입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권 통합의 플랫폼이 우리가 먼저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과의 과거 인연을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죠. 강릉에서 윤석열의 외가가 강릉이고 그 어린 시절 같이 놀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김기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이 먼저 후보 내야 한다. 왜 윤석열을 자꾸 영입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잠룡들이 후보로 나와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김태흠 정치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 발 빼죠. 유이동 당의 쇄신과 변화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영입 어쩌고 할 때가 아니다. 자, 이런 이야기. 자, 그래서 상당히 이 원내대표 주자들도 윤석열에 대해서 약간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당대표 출마자들은 어떨까? 당대표 출마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최근에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일단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윤석열이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작업 문제, 그 반기문 예를 들면서 작업 문제 같은 것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된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죠. 일단 빅텐트를 쳐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고, 자, 초선 의원으로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김웅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죠. 김웅 의원은 유승민계로 분류가 됩니다.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는 김웅 의원인데, 그전에는 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이 그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막 추미애 공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막 설명을 했죠. 그것을 보고 나서 김웅도 검사 출신이죠. 김웅 의원은 당시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의 그 국정감사장을 보고 나니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는 것 같다. 글래디에이터. 고대 로마 시대 그 영화 있죠. 그 영웅이 나오는 막시무스인가요? 그 글래디에이터를 보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칭송을 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유승민계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들어보셔야 되겠죠. 자, 안철수, 윤석열, 영입동 이런 데 대해서 유명인사를 붙여놓으면은 그저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명분과 세신도 없이 다 걸고 모자는 주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다. 윤석열을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결국은 이렇게 윤석열 당 지도부 경선이 막 본격화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는 이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 B와 맞물려서 그렇고, 또 당원이나 당소속 국회의원들의 표를 받아야 되면은 계속 윤석열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먼저 키먹혀야 된다.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이 플랜 B와 맞물려서 약간 이 국민의힘에서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범야권에서 자기 주자군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것은 대선이 다가온다는 그 이야기죠. 이제 10개월 남짓 남았는데,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임기가 지금 1년 남짓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임덕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조간신문이 문재인 레임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사들을 몇 가지 실었습니다. 유강철 청와대 왕비서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김학의 잡으려다 기소위기,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청와대에서 사실상 진두지휘를 했고, 또 유강철은 울산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혐의점이 막 발견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그랬습니다. 민정비서관이죠. 그런데 이강철은 민정수석 3명 바뀌는 동안 자리 지킨 실세 비서관인데 주말에 김학의 불법 출금 지휘한 혐의로 10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직 민정비서관이 레임덕이죠. 김학의 성접대 의혹 기획사정 주도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강철은 대표적인 조국맨이다. 작년 12월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이런 글까지 남깁니다. 조국 전 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검찰 수사로 겪은 멸무지하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둔다. 조국맨이죠. 그런데 임기 말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이성윤 이어서 이강철도 휴일에 조사를 했는데 불법 출금 위선 수사 마무리될까? 이강철에서 꼬리가 딱 잘릴까? 이강철 혼자서 한 일은 아니겠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명언을 걸고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강철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청와대 인사 중에서는 첫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법조계에서는 더 위선 수사는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지만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계속되면은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중앙일보 3면에서는 이 감사원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원이 최근에 지자체 기동 점검을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정권의 아픈 것을 다 팠다. 월성, 조희연 서울교육감이죠. 정규직 전환 문제. 이 정권의 아픈 것을 최재형 감사원장 체제의 감사원이 다 파냈다. 임기 말 레임덕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공정의 관행이 행정부문에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살펴달라. 그런데 이후에 역설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의 칼날은 줄줄이 맞은 곳은 공정을 외쳐왔던 문재인 정부 정책과 여권 인사들의 불공정 행태들입니다. 공무원 정규직 전환에서 부정이 적발이 됐고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사 특별 채용 이것을 경찰에 고발을 했고 교통방송 계약 관련 김어준 감사도 지금 착수를 했다. 임기 말에 감사원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 트럼프와 문재인이 밀월 관계였죠. 문재인은 김정은과의 이 해병무도가 필요했고 트럼프는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하는 ICBM을 막아야 되고 핵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김정은과 여러 차례 회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덕에 문재인 정권이 임기 초에 지지율을 유지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은 다 빠졌습니다. 임기 초에 남북 해병무도 이것은. 그런데 임기 말이 되면서 이미 미국 대통령에서 떠난 트럼프와 임기 1년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전을 벌이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6면도 보시면은 문 대통령, 트럼프, 김정은 놓고 낯뜨거운 설전 그렇게 한때는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죽이 맞아서 여러 가지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막 그런 이벤트를 막 벌였었죠. 그리고 그때 서로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에게 내 친구 문재인 중재력은 A+다. 그런데 2018년에 이런 덕담을 주고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NYT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서 변죽만 올렸다.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개인 성명을 발표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약했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존중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상당히 볼썽사나운 모습이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음 달 회담을 앞두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메시지 아니냐.
다음 달 방미를 앞둔 문 대통령이 트럼프 지옥에 매진하는 바이든에게 립서비스 차원에서 트럼프를 깎아내렸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외교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